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감소 추세는 유지되고 있는데 조금 또 늘었습니다, 어제보다는. 예, 맞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253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수도권 확진자는 187명이 나와서요. 그 전날에 222명, 175명에 비해서는 일부 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신규 확진자 숫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날이 8월 27일인데요. 그날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434명이었고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313명이었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한 40% 정도 감소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여러 그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 때문에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맞는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에 저희가 주의할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중증 환자, 위중증 환자의 숫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명이 증가해서 124명까지 지금 증가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확진자들 중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람의 비율이 한 4%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퍼센트는 올라갔지만 이제 모수,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건수 자체로는 감소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확인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한 7, 80명 정도 는 우리가 이제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에서 감염됐는지에 따라서 그 확인할 수 없는 감염 경로에 있던 다른 분들이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의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고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엄밀하게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엄중한 상황을 벗어났다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민들이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신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방대본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나서 23일에서 27일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12.1% 정도로 대구나 광주에서 큰 효과를 보였던 한 40% 정도에 비하면 많이 모자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주중에는 대략 한 12.1% 정도로 낮았지만 사실 바로 그 전주의 일요일이었던 22일 정도에는 거의 한 40%까지 감소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중에 경제 활동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들이 일부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주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주말부터는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강화된 측면들이 있고 그런 효과들이 서서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 숫자가 줄면은 좀 뭐랄까요, 안정세를 찾았다고 약간은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에 그 3월과 4월 달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갔던 시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의 기준이 하루 50명의 환자 발생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지금 의료계에서 의료 체계에서 받을 수 있는, 즉 더 이상의 어떤 피해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는 하루에 50명 정도 수준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정도 하루에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수준으로는 당연히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중환자실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앞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환자 발생까지 줄여야 되고요. 그게 2월, 4월 달에 얘기했었던 하루에 신규 확진자 수 50명 정도 수준까지는 감소를 해야 그래야지 저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50명이면 지금 200명대가 훌쩍 넘는데요. 그러면 그 어떤 50명 기준으로 보면 이번 주를 지나야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3월 달, 4월 달에 했었을 때 그 대구 신천지 관련된 이제 집단 감염들이 있으면서 하루에 1,000명 정도까지 나왔었는데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감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문제가 크기 때문에 감소세가 확연해질 때 정도까지는 유지를 하되 지금 그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일 확진자 숫자 50명, 그 다음에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감염이 우리가 원하는 퍼센트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5%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5%요? 그때까지는 아마도 그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항상 전문가분들은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 그걸 굉장히 우려하고 계신데요.
그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광화문 집회랑 사랑제일교회 문제가 크겠죠. 아직까지도 검사 안 받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가 예. 되겠는데요. 하루에 7, 80명의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었던 사랑제일교회 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양성률이 거의 한 30% 정도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 전체 인원 중에서 아직까지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한 6, 70% 정도 수준 밖에 되지 않고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광화문 집회 참석자 같은 경우에도 전체 한 5만여 명 정도 되는 인원 중에서 한 15,000명 정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 확진자들이 많은 비율로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지금까지 양성률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적어도 이 양쪽에 겹쳐지는 그룹 안에서 한 1,000에서 2,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아직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큰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계속 하루에 7, 80명 정도의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경로 추적과 이분들을 빨리 확인을 해서 더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러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랑제일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의 확진율은 30%에 육박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30.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면 그게 다 모두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어떤 확산, 감염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뭐 어떤 사회적인 접촉을 취하는 분들은 당연히 감염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 토요일을 기점으로 이제 잠복기가 끝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에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되었던 분들은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환자로 지금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로 아마 전환이 됐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가장 강력하게 배출하고 있을 시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때이기 때문에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지금 되게 많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거기 참가한 이분들이 모두가 빨리 검사를 받아야겠지만 특히 사랑제일교회에 속해 있고 광화문에 갔던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증상이라도 나타난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야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은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분들과 접촉하셨던 분들도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 3분 중에 1분이 지금 확진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과 접촉했던 분들도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그 감염된 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또 무증상이고 또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벼운 증상을 초기에는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감염됐더라도 본인이 알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제일교회 신도임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과 그리고 그분들과 접촉한 분들까지도 빨리 오셔서 진단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제일교회 소속 교인들하고 또 그중에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그 두 가지 사실을 다 숨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그게 더욱 큰 문제 같습니다. 이럴 때 뭐 행정당국이 추적에 빨리 나서는 수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방역 추적, 역학 추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게 핸드폰 GPS 신호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철저하게 그런 핸드폰을 끄고 집회에 참석하도록 그런 사전 지시를 좀 내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명백한 방역 방해인데요, 그거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방역 방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도 이런 그 분들에 대한 추적이 좀 어려운 측면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익명 검사까지도 동원을 해서 이제 전화번호만 적고 가면 그러면은 뭐 더 이상 다른 건 묻지 않고 검사 결과를 확인을 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검사에 참여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었던 K-방역과 그다음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그 관리를 통한 여러 국가 경제의 어떤 활성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이 좀 한시 빨리 이런 코로나19의 방역에 좀 협조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전화기를 꺼놓거나 아니면 동선을 속이거나 확진된 뒤에 이런 어떤 명백한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엄청난 어떤 금전적 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왜냐하면 구상권 청구하면 적어도 그 치료비랑
전염시킨 분들에 대한 치료비까지도 구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요. 정말 빨리 검사들 받으시고 더 이상 방역 방해 행위는 그만하시는 게 본인들의 어떤 그 재산상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 겪게 되는 당연한 벌금과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창원에서 있었던 그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그 확진자 일가족 같은 말씀이시죠? 경우, 예, 맞습니다. 지금 그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 접촉자만 2,000명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 진단 검사 비용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3억의 구상권 청구를 예.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구상권 같은 거 철저히 청구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안타깝지만 그런 예. 부분은 아마 좀 더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해주신 잠깐 질문하다 말았는데 중환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병상 여유는 있습니까 아직? 병상 여유는 안타깝게도 지금 많지 않습니다. 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환자 병상이 거의 이제 소모가 다 됐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자릿수 정도의 병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관련돼서 중환자 병상을 그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일단 중환자 병실이라고 부르는 거는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에 걸린 중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환자를 보기 위한 각종 복잡한 시설에다가 더하기 이 환자가 더 이상 코로나19를 전파하지 않도록 감염 관리를 할 수 있는 음압격리 형태의 중환자실이 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병실들은 우리가 손쉽게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할 수 있는 병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병실을 확보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병실을 그래서 기존 중환자실을 전환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병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더 추가로 지금 필요한 상황들이거든요. 예. 이런 인력들의 확보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환자 병실의 부족 문제가 지금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부족분은 확보에 나서는 수밖에 없는 거죠? 빨리 이런 시일 내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서도 3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제 지금 그 파업 때문에 이제 3차 의료기관 중에서 환자 수가 좀 많이 줄어 있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환자 비율도 일부 줄었기 때문에 그 남아 있는 중환자 병상을 좀 전환해서 쓰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말씀드렸던 감염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확진자들이 이제 중환자로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초반부터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렘데시비르와 같은 약제라던가 또는 항체 치료제와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쓰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환자가 우려스러운 게 그 광화문 집회 이후에 고령자들이 많이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겠죠? 그게 전후 관계가? 예, 맞습니다. 코로나19의 중증 감염으로 가는 지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에서는 역시 연령 예. 제일 큰 그 가장 주요 변수가 연령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예후가 많이 바뀌는 것으로 돼 있었고요. 60세 이제 그러니까 30대, 40대와 60대 이후를 비교하게 되면은 중증으로 갈 비율이 거의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코로나19 확진자들은 그 60대 이상 환자의 비율이 30%가 넘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 중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 문제가 앞으로 좀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환자 지금 발생한 확진자에다가 그 60대 이상 말씀하신 그 비율을 대략 계산을 해보면 중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가 되는지도 대략 나오겠네요. 그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중앙임상위원회 쪽에서 이제 그런 예측을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대략 그냥 국내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170명 정도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측은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미 124명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거의 하루에 200명 정도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국내에서 이번 그 사랑제일교회 및 8.15 도심 집회와 관련돼 갖고 발생하는 중환자 숫자는 그거를 넘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중환자 문제 관련해서요. 렘데시비르를 더 적극적으로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한다는 말씀으로 해서 이해를 했는데요. 그게 어떤 경증, 중증 할 것 없이 지금 약간 효과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렘데시비르는 중증에 해당되는 건가요, 지금? 렘데시비르라고 부르는 약제는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문헌을 봤을 때요. 예. 경증과 중증까지는 치료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제 위중증,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예. 그런 호흡기를 달거나 뭐 이런 상태를 말씀. 예, 그 호흡기보다도 이제 에크모라고 부르는 예. 호흡기의 가장 최종 형태가 있거든요. 강제적으로 호흡을 하게 예. 하는
그 기구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간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렘데시비르가 이제 큰 치료 효과가 예. 없는 걸로 알려져 있었지만 경증과 중증에 있어서는 분명히 입원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증상의 그 발현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예. 이런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를 그래서 미국에서는 모든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최근에 예. 이제 그 지침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예, 시간은 다 돼가는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렘데시비르의 우리 물량 확보나 이런 데는 지금 어떤 뭐 애로 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난달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예. 그 렘데시비르 공급이 이제 불규칙적이고 원활하지 않아서 그래서 지난달 20일 날 정례 브리핑에서 70세 이상의 중증 환자에 이제 우선 공급하기로 했었습니다. 예. 그랬었는데 다행히 이제 최근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서 어제부터 공급이 정상화돼서 연령에 제한 없이 렘데시비르를 투약 기준에 따라 투약하고 있다라고 이제 방대본에서 예.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미국이 어제 그제 사이에 그 렘데시비르의 투약 기준을 굉장히 완화해서 모든 환자들에게 투약하게끔 바꿨기 때문에 이런 렘데시비르의 확보가 어느 정도 앞으로 수월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우려 사항이 있는 거군요. 예,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렇다면 렘데시비르는 경증부터 중증까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중증이라고 그러셨나요, 아까? 그 위중증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방법이 별로 없는 건가요? 예, 가장 위급한 이제 예.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중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동안 만들었던 이제 혈장 치료제를 예. 투여해볼 투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대략 국내에서 한 15명 정도에 대해서 아마 혈장 치료제가 투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위중증에서 혈장 치료제 투여를 한번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건데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임상적 경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조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뭐 늘 관심 있는 백신 문제가 각국에서 올해 연말까지 3상을 끝낸다는 어떤 뉴스도 많고 한데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언제쯤 일반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맞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쯤 된다고 볼까요? 지금 의료계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미국 쪽에서의 백신 투여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면 지금의 백신 개발 계획이 큰 문제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올해 말에 수급 가능한 백신의 양을 1,500만 명에서 4,500만 명 분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백신을 수급을 했을 때 투여하게 되는 우선 대상군은 크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예. 이제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정부의 고위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단 1순위고 그다음에 또 다른 또 1순위의 대상자는 의료진이 되겠습니다. 포함되겠죠. 예. 예. 그리고 이 분들 외에 그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게 코로나19에 대해서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위험군,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라든가 또는 중증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투여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물량 확보 가능한 것이 대략 한 전체 미국 전체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이런 백신을 원활하게 투여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내년 중반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미국이 가장 시급한 분들한테 투약하기 시작하는 시점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가장 취약한 분들한테 투약하는 시점하고는 많이 또 차이가 날까요? 아니면 우리도 거의 만약 이루어진다면 동시 접종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그거는? 만약에 미국의 백신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한다면은 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소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밀릴 걸로 시차가 생각이 있다고 되고요. 봐야 되는 거군요. 예. 우리. 근데 단 이제 지금 백신에 대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룹이 그 두 군 외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쪽의 백신이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국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면허 생산에 대한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식약처나 또는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연내 3천만 병 연내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못지않게 지금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독감에 대한 백신입니다. 예. 그래서 이 독감과 코로나19의 어떤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이 독감 백신을 좀 보다 더 철저하게 맞아주실 필요가 있고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독감 백신을 지금 3천만 명 분량에 한해서 지금 준비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이런 독감 백신 접종 시즌이 되면은 빼놓지 않고 모든 분들이 좀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즌은 언제부터 마지막으로? 9월 중순 정도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곧 맞기 시작해야 될 시점이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